사실 이거 뭐 갤럭시나 뭐 구글 그런 데서 다 있던 거예요. 있던 건데 조금 더 정교하게 계속 터치하면서 좀 이렇게 잘 지울 수 있고 대충 터치해도 알아서 좀 해준다라는 부분이 뭔가 구글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 보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약간 뭔가 상호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애플 감성,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더 잘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한번 딱 하면은 그림자 빵 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저런 것들도 신경 쓴 게 또 이제 애플의 약간 그 변태스러운 감성, 그거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자, 최근 2-3일 사이에 애플과 구글이 각각 거대한 AI 소식을 전했죠. 하나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 18.1 베타 4번째 버전을 내놓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AI가 온 디바이스 AI로 이렇게 지우개를 잘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망가졌을 때도 이게 계속 터치하면서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를 때마다 이 UI UX 이 처리가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베타 버전인데 오늘 데모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은근히 iOS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오픈 AI 챗GPT의 GPTS 있죠? GPTS. 각각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커스터마이징된 GPT에 대항하는 잼스라는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온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글이 워낙 이 확장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부터 구글 드라이브, 구글 지메일, 다양한 것들이랑 바로 연동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한 오픈 AI에 굉장히 또 위협이 되는 하나의 기존 플랫폼 강자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라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빠르게 데모 내용도 이제 재밌는 것들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 각각의 애플과 구글의 이 AI 서비스의 본격 진출, 그리고 이게 AI 경쟁의 서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OS 베타를 업데이트하려면은 그냥 정기 업데이트는 그냥 정기 업데이트 이제 자동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기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러분 아이폰에 쓰고 있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아이폰에 또 이제 이중 인증이 되거든요. 이거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뜨는 거 인증돼가지고 번호를 여기에 다시 집어 넣으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이게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자잖아요. 베타 버전은 공식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개발자 용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미리 베타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 한번 해보시라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애플 개발자 동의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제 체킹해서 동의를 해주세요 라고 체크하고 서브밋만 하면은 바로 아이폰에서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면은, 자, 저는 갤럭시랑 아이폰을 둘 다 쓰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맥스예요. 일반 모델이에요. 프로가 아닌데, 지금 처음 보시다시피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까 이렇게 디벨로퍼 설정을 하면은 저기 쭉 내려가가지고 일반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위에 있죠. 저거 누르고 딱 들어가 보면은 자동 업데이트 말고 베타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끔으로 돼 있죠. 저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디벨로퍼 베타라고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OS 18 베타 8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AI를 활용해서 저렇게 AI 지우개가 되는 버전은 18.1 베타 3 버전이거든요. 프로 모델에서만 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시연을 해줄 수가 없어서 다른 분이 시연하신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편집하는 것만 봐도 좀 재밌는데, 저 뒤에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삭제하는 거, 사실 이거 뭐 갤럭시나 뭐 구글 그런 데서 다 있던 거예요. 있던 건데 조금 더 정교하게 계속 터치하면서 좀 이렇게 잘 지울 수 있고 대충 터치해도 알아서 좀 해준다라는 부분이 뭔가 구글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 보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폰의 데모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속 저렇게 터치하면서 지워가는 거죠. 저렇게 세밀하게 확대해가면서. 그래서 이전 거랑 딱 비교해보면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하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이렇게 클린업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저기 밑에 있는 전봇대를 좀 없애고 싶다. 쓱쓱쓱쓱 해버리면은 저렇게 부분적으로도 없어지고, 저렇게 남은 것도 마저 없애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계속 터치 해가면서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는 부분. 이게 다 온 디바이스 AI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뉴럴 엔진이 빵빵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저걸 사용해가지고 뭔가 경량화된 모델로 싹 지우는 거를 이제 드디어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베타 버전이니까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은 누구나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모델이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온 디바이스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AI 모델, 온 디바이스로 돌 수 있는 그 파라미터가 아무리 작아도 D램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D램이 충분한 아이폰 15 프로 모델부터 적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심령 사진처럼 저 사람을 저렇게 쓱 해버리면은 뚱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구글다 하고 뭐 갤럭시랑도 비슷한데, 약간 저렇게 손가락으로 슥슥슥 하는 저 느낌, 저렇게 약간 뭔가 상호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애플 감성,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더 잘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한번 딱 하면은 그림자 빵 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저런 것들도 신경 쓴 게 또 이제 애플의 약간 그 변태스러운 감성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저것도 그냥 사람들 슥슥슥 해가지고 하면은 확대돼서 저렇게 그림자를 부분적으로 하고 한번 처리가 된 거 있잖아요. 한번 처리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적으로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형태로 모델이 잘 추론을 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도 저 자세히 보면은 사람 부분 저기 의개져 있잖아요. 저 의개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저걸 이제 제대로 좀 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저도 이상하면은 좀 더 터치하니까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좀 이제 굉장히 많은 휴대폰에서 이제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좀 의미가 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저렇게 깔았는데 저렇게 테두리만 저렇게 쭉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니까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되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것도 좀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해상도가 깨지는 모델 같은 경우도 대충 저렇게 처리를 해서 해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지워진다라는 거. 이게 뭐 얼마나 이거 많이 쓰겠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알파 세대, 우리 이제 10대, 20대 분들은 진짜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는 거. 우리 옛날로 치면은 이제 뭐 뽀샤시 같은 거 있잖아요. 뽀샵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넣어가지고 막 우리 이미지 촬영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하두리 막 이렇게 막 이제 저는 이제 뭐 얼짱이 아니니까 이런 거 안 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게 또 이제 표준화된 것이 되겠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을 쫙 널리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또 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이 크리에이터 문화가 굉장히 빨리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죠. 기술적으로 뭔가 굉장히 대단하다기보다는 이미 플랫폼을 꽉 쥐고 있는 애플이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아들로 보이는데 아들이 없고 그냥 혼자 싱글인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저렇게 아들을 순식간에 저렇게 대충 슥슥슥슥 하니까 너무 잔인하네. 손만 남았는데 저거까지 마저 이렇게 딱 처리하면은 그냥 아직 알았다우신 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꼴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약간 범죄자 같이 저렇게 아니면은 뭐 이제 옛날 남자친구였다라던가 저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애플 iOS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구글 잼스라는 걸 보시면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월 구독을 하시는 분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 유튜브 티처 이런 걸 하는데 여기 보세요. 유튜브 뮤직,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 지메일 같은 것들을 바로 연동해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링크를 그냥 주면은 유튜브를 막 분석해가지고 내놓는 그러한 GPT를 그냥 순식간에 만든 거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뭔가 오픈 AI보다 뭔가 더 구글에 앞섰다라기보다는 구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의 강력함을 바로 그냥 연계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구글 닥스라든가 온갖 것들 있잖아요. 구글 맵도 있고 저런 것들을 바로 연동해갖고 훨씬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제미나이가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러면 GPT가 지금 요즘 시들한데 이게 구글이 여기서도 앞서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겠죠. 왼쪽 밑에 보시면은 잼 매니저라고 이제 저 보석 모양 저렇게 딱 들어가서 저기서부터 할 수 있는데 저기 보면 브레인스토머, 커리어, 뭐 코딩 파트너 저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잼을 만드는 거예요. 보석을 만드는 거죠. 돌덩이를. 방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프롬프트를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편한 기능으로 보이고요. 구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유튜브라든가 구글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갖고 오려고 하면은 골뱅이를 치고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골뱅이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뭐 어널리시스를 해라. 그럼 골뱅이 치고 딴 거 뭐 구글 플라이트, 구글 호텔 뭐 저런 것들을 이제 링크를 해가지고 저기 있는 내용들을 바로 가져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구글이 기존의 강자로서 뭔가 차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차피 AI 애플 후발주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존의 강자들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엣지 디바이스의 강자가 온 디바이스로 애플리케이션만 그냥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더 잘 뿌리기만 해도 기존 안드로이드 진영을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갤럭시랑 아이폰 둘 다 쓰면서 AI 이레이저 그냥 지우는 기능 같은 거 하려면은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잘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의 그 지우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 이걸 지원하면은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만도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똑같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애플도 정신 차린 거죠. 옛날에 지원하던 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지원을 해준다라니까 굉장히 희소식이고 비슷한 수준으로만 지원하더라도 AI의 주도권을 애플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고객을 묶은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또 안드로이드 진영이 어떻게 치고 나올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이제 AI로 저렇게 사람 지우고
바꾸고 뭐 이제 합성하고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콘텐츠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다음에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서 이 잼스라는 기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뭐 이제 클로드를 많이 쓰시는 분, 저는 그록이랑 클로드랑 그 다음에 GPT도 쓰고 있고 여기서 제미나이를 잘 안 써왔는데 또 요런 기능이 돼서 이제 많이 스프레딩 되고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월 구독 바뀌는 때 한 개쯤 바꿔서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약간 그 제미나이가 동네 북처럼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호평을 받았다가도 거꾸로지는 뭔가 좀 이제 안 좋더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요즘에 또 이제 LMCS 차트에 계속 순위권에 1, 2, 3등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좋은 성능을 보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차별화된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오픈 AI가 이제 GPT-5 낸다 안 낸다 스트로베리 지금 낼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뭔가 또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AI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적으로 기존 강자들이 그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이 AI 분야에서 정말 보통 상대는 아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두 소식을 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안델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계속 이제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얘기 못한 저렇게 뭐 사고가 나는데 좀 위험하죠. 저러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중국의 어떤 로봇이 이제 창문 닦기, 초고층 빌딩의 창문 닦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이제 AI의 이러한 것들 자극적인데요. 이러한 것들 짧게 다루기에는 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중간중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리얼텍.에러입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지금까지 안델공학 에러였습니다.